효종 볼게요. 효종 배경지식으로는 형 대신 왕이 된 사람이에요. 원래 효종이 차남인데 장남이었던 소현세자 대신 왕이 됐어요. 어떻게 왕이 됐냐? 형인 소현세자가 이 친청파였던 거예요. 병자호란 때 인질로 잡혀갔는데 청나라 높은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굉장히 친청파가 돼버렸어. 근데 그 친청파인 게 아버지인 인조는 굉장히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소현세자를 죽였다는 얘기가 있고, 그렇게 형 소현세자가 죽고 그 다음에 효종이 왕이 됐어요. 그럼 당연히 효종은 반청 스탠스에 서야겠죠. 그렇게 하면서 북벌론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효종은. 그래서 북벌이 북쪽을 정벌하자. 그 당시 북쪽에는 청나라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북벌론을 주장을 하고요. 이 병자호란의 치욕을 갚기 위해서 서인과 효종이 주도를 한 게 북벌론이에요. 근데 차이가 있는 게 효종은 진짜로 청나라를 정벌하려고 했어요. 반면에 서인은 액션, 그냥 보여주기식의 명분적 북벌론이에요. 그래서 정권 강화 수단으로 활용을 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서인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병자호란으로 전쟁에서 졌어요. 그럼 패전에 책임을 져야겠죠. 근데 이 정권을 서인이 유지하기 위해서 북벌론을 내세운 거예요. 야, 두고 봐라. 내가 언젠가 북벌, 청나라 친다. 청나라 칠 거야. 이런 식의 주장을 하면서 정권 유지 수단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말만 그냥 북벌을 주장한 거죠. 서인들은. 그리고 이 북벌론의 사상적 기반은 조선 중화주의예요. 그러니까 오랑캐가 중국을 점령했어요. 그럼 더 이상 한족이 중국을 점령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는 조선이 중화다. 이런 식으로 조선 중화주의를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북벌 준비를 어영청을 중심으로 북벌을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어영청 북벌 준비 이걸 외우기 위해서 어영청의 앞에 어영을 어여가자. 어여 북벌하러 가자. 어여 북벌하러 가자. 이렇게 생각하셔서 어여에서 어영청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북벌 서포터즈, 북벌을 도와준 두 사람이 있는데 벨테브레와 이완이에요. 벨테브레는 원래 인조 때 우리나라에 와서 그때부터 훈련도감에 배치되어서 서양식 대포 제작과 조종법을 이 조선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완은 효종을 도와서 북벌을 준비한 장군이에요. 그래서 북벌 서포터즈 하면은 두 명을 알아놓으셔야 되는데 벨테브레와 이완이에요. 이걸 외우기 위해서 북벌을 하기 위해서 이완된 풀어놓은 벨트를 조여 이완된 벨트 조여. 여기서 이완은 이완 장군, 벨트에선 벨테브레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효종 때 나선 정벌을 하게 되거든요. 이 나선 정벌의 의미는 이 청을 치기 위해서 군대를 준비했는데 되려 청나라를 돕는 데 사용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시베리아에서 남하를 하니까 청나라는 조선에 구원병을 요청을 했고 조선은 이걸 무시하지 못하고 구원병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조선 총수병이 실력을 발휘하면서 나선 정벌을 승리로 이끌었고, 그래서 서양 러시아와의 첫 전투가 바로 나선 정벌입니다. 이 나선 정벌 때 장군 알아놔야겠죠. 전쟁 때마다 어떤 장군들이 있었는지 구별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1차 때는 변급, 2차 때는 신유예요. 근데 나선 정벌은 청나라를 치려고 군대를 만들었다. 되려 청나라를 도운 격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나선 정벌은 변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런 변이 있나 할 때 변, 천재지변. 왜? 아니 청나라 치려다 청나라를 도와줬으니까 이건 변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선 정벌 이런 변이 있나? 청나라를 치려다 청나라를 도와줬으니 이런 변이 있나? 요걸 연상하셔서 변급의 변. 이런 변이 있나? 이건 나선 정벌. 이런 식으로 변급은 나선 정벌이다. 이 변에 집중하셔서 그렇게 외우시고 2차 신유는 이렇게 생각할게요. 신유를 신융이라고 신유, 신융 비슷하죠. 그러니까 나선 정벌관 군대들이 나선 정벌하는 신용만 했다. 왜? 청나라를 쳐야 되는 애들인데 청나라를 도와야 하니까 나선 정벌하는 척 했다. 신용만 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신유에서 신용만 했다. 그래서 2차 장군은 신유고 신유는 신용. 나선 정벌은 조선 병사들이 나선을 정벌하는 신용만 했다. 여기서 신유를 연상하시면 돼요. 효종 때 설점 수세제를 실시를 해요. 이 16세기 이후에 농민의 부역을 거부하게 되면서 부역제가 해이해지거든요. 그래서 중종 때는 우리 공부했듯이 군역제도 해이해져서 군적수포제를 실시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포를 받고 군역을 면제해 주는 게 군적수포제예요. 군역이 해이해진 것처럼 부역도 해이해져요. 똑같이. 부역이라 하면 국가에 백성들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건데 이게 해이해져 버리는 거예요. 군역과 함께. 그러니까 어떻게 국가에서 노동력을 필요로 해도 노동력을 어디서 끌어들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효종 때 어떻게 하냐? 설점 수세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점을 설정하다. 점을 설정하고 수세, 세금만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부 통제 아래 민간업자를 광업에 참여시키고 세금을 걷는 제도예요. 그래서 설점에서 점이 은점, 그래서 이건 이제 광물을 캐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광물을 캐는 포인트를 설정을 해주고 국가가 대신에 민간인들에게 야 너희들이 와서 원하는 만큼 캐 대신에 수세,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력이 없으니까 은점을 설정해 놓고 민간업자들이
광물을 캐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만 걷어들이는 설점수세제를 효종 때 실시했다. 그리고 효종 때 왜 이걸 실시하게 되냐면 청과의 무역 영향으로 은점이 굉장히 활발해지는 거예요. 청에서 은을 화폐로 사용하니까 청에서 은을 필요로 하니까 조선에서 은을 캐는 과정에서 은광이 활발히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효종 때 설점수세제가 활발히 이제 실시됐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게요. 효종하면 제가 북벌 연결시키라고 그랬죠. 그래서 효종은 북벌의 왕이에요. 그래서 북벌, 효종하면 자연스럽게 북벌. 근데 북벌 추진하려면 총이 있어야겠죠. 근데 총을 만들려면 지하자원이 필요한 거예요. 광물이. 근데 그 당시 부역제가 해이해져서 노동력을 끌어들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설점수세제를 실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은 점을 설정해 놓고 민간업자들이 광물을 캐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설점수세제를 실시했다. 이렇게 해서 광물을 계속 개발을 했다. 그래서 연결은 효종하면 북벌이고 북벌하면 총 필요하고 총 만들려면 지하자원 필요하고 지하자원은 필요한데 부역제가 해이해져서 노동력을 구할 수 없으니까 설점수세제, 점을 설정하고 세금을 걷어들이는 설점수세제를 실시하게 됐다. 그리고 효종 때 시연역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육의 건의로 시연역을 채택하게 돼요. 김육은 했었죠. 북인이 집권을 하니까 김육이 나 안 해 이러면서 서인, 완전 골수 서인 김육이 시골에 내려가서 실제로 농사를 지으면서 10년 동안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이런 김육은 농사 지으면서 농사 짓는데 시연역, 이게 시연역, 이게 달력인데 날씨 예상하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시연역이 있으면 날씨를 예측하기가 좋고 농사를 지으려면 날씨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김육이 이 시연역, 달력의 중요성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효종에게 시연역을 채택하자 이거를 주장을 해서 효종 때 시연역이 채택이 됩니다. 그리고 시연역은 뭐냐? 아담샬이 제작한 서양 역법이에요. 서양 달력이에요. 그래서 아담샬이 시연역을 만들었다. 그럼 시연역, 시연 줄이면 션이죠. 아담셜 비슷하죠. 그래서 시연역에서 아담셜 연상하시면 이건 서양 역법. 왜 시연에서 션에서 셜 이렇게 하면은 아담셜이라는 사람이 만든 서양 역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시연역이 효종 때 채택됐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게요. 김육이 시연역, 이 달력이 날씨를 예상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이걸 채택하게 하기 위해서 효종을 꼬드겨야 돼요. 효종이 어떻게 꼬드길까 고민하다가 효종은 북벌의 미친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효종한테. 북벌을 위한 군대 준비 완전하게 됐고 이제는 북벌 타이밍만 잡으면 된다. 근데 북벌을 언제 할 건지 타이밍을 잡으려면 날씨가 중요해요. 막 출정 나선데 비 오거나 눈보라 몰아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날씨 파악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담샬이 만든 시연역이 날씨를 기가 막히게 알려준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도 시연역을 채택하자. 이런 식으로 효종을 꼬드긴 거예요. 이런 스토리를 생각하셔서 김육이 효종이 북벌에 미쳐 있다는 걸 알고 북벌을 위한 타이밍을 잡으려면 날씨를 파악해야 되고 날씨 파악에는 아담샬이 만든 시연역이 기가 막히다. 이런 식으로 꼬드겨서 시연역을 효종 때 채택하게 된다. 원래 의미는 뭐예요? 시연역은 김육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달력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시연역을 채택하려고 했던 거죠. 효종은 김육의 건의로 충청도와 전라도에 대동법을 실시해요. 이건 흐름을 보면 되는데 처음 대동법 실시한 광해군 때는 왕 주변에 경기도만 실시하죠. 그 다음 왕인 인조 때는 같은 위도에 있는 강원도만 실시를 해요. 그러면은 그 다음 왕인 효종 때는 그 위도에는 이제 경기도와 강원도밖에 없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한 칸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충청도와 전라도는 효종 때 대동법을 실시하게 되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효종 때 하멜이 조선에 표류를 하게 돼요. 근데 하멜은 결국 서양으로 도망쳐서 하멜 표류기를 저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인조 때 벨테브레와 비교를 하면 벨테브레는 인조 때 표류를 해서 조선에 잘 정착해서 훈련도 가면서 막 조선인에게 대포 만드는 것도 알려주고 그렇게 돼요. 근데 하멜은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종 때 내려왔던 하멜은 적응을 못하고 결국 도망가서 동양은 이런 나라더라 이러면서 동양을 비하하는 하멜 표류기를 저술하게 됩니다. 효종 염도암기 볼게요. 1659년까지 왕을 하고요. 이거는 650 하면은 650으로 외우시면 돼요. 659가 되겠죠. 궁이 9니까 659. 그래서 효종은 북벌에 미쳐서 죽는 순간까지도 계속 군사를 모집했어요. 그래서 거리를 다니다가 싸움 잘하는 사람 볼 때마다 650 너 궁으로 가라. 궁으로 가 있어라. 이런 식으로 싸움 잘하는 이들을 궁에 불러 모아놓고 본인이 직접 군사훈련 시켜서 북벌을 하려고 했다. 그래서 싸움 잘하는 사람 볼 때마다 효종은 죽는 순간까지도 싸움 잘하는 사람 보면 650 야 너 궁으로 가 있어. 싸움 잘하는 사람 볼 때마다 650 너 고 가라. 궁으로 가라. 너 궁에 가 있어. 650 이렇게 해서 659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효종 정리해 볼게요. 효종은 오로지 북벌로 다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어영청을 강화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여 북벌하러 가자. 어영청에서 어여 이걸 연상하시면 되고요. 효종 때 나선 정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원래는 청나라를 치려고 군대 만들었는데 되려 청나라를 도와서 러시아를 정벌을 했다. 그래서 러시아 정벌 때 있었던 장군은 변급과 신유. 1차 변급은 청나라를 치려다가 청나라를 도와줬으니까 이런 변이 있나? 변에 해당되죠. 그래서 변급의 변을 보고 이런 변이 있나? 나선 정벌 장군이다. 그리고 신유는 자 청나라를 쳐야 되는데 청나라 도와줘야 되니까 나선 정벌관 장군 병사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도와주는 시인육만 하겠죠. 시인육에서 시인유 연상을 하셔서 신유하면 신유 나선 정벌하는 신육만 했지. 그래서 신유도 나선 정벌 때 장군이다. 그리고 효종 때 설점 수세제를 했다고 그랬어요. 설점 점을 설정하고 수세 세금만 걷어들이자. 자 효종이 북벌하기 위해선 총이 필요해. 총 만들려면 지하자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광물을 캐내야 되는데 부역제가 해이해져서 더 이상 노동력을 끌어들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설점, 점만 설정해 놓고 민간업자들이 광물을 캐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걷어들였더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김유의 건의로 충청도와 전라도에 대동법을 실시했다. 그래서 이건 흐름으로 광해군 처음 대동법을 실시한 광해군이 경기도 그 다음 왕인 인조 때는 같은 위도에 있는 강원도 같은 위도에 있는 건 다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왕인 효종 때는 한 칸 아래로 내려와서 충청도랑 전라도 대동법을 실시했다. 그리고 시연역 도입 이거는 김유의 꼬드김으로 시연역을 도입했다고 그랬죠. 어떻게 꼬셨다고 그랬어요? 효종한테 북벌 지금 준비 다 됐다. 이제 북벌을 언제 할 것인지 타이밍만 잡으면 되는데 그러려면 날씨를 잘 알아야 돼. 날씨 파악하는 데는 달력이 필요하고 시연역이 날씨를 기가 막히게 알려주니까 우리 시연역 도입하자. 이런 식으로 꼬드겨서 효종 때 시연역이 도입됐더라. 그리고 이 북벌 서포터즈 하면은 벨테브레와 이완을 외우라고 그랬어요. 이완은 훈련도감 총기 담당하면서 북벌을 준비했고 이완은 북벌을 준비한 장군이에요. 이 두 사람 북벌 서포터즈 외우기 위해서 북벌을 하기 위해서는 이완된 벨트를 조여라. 그래서 이완에선 이완 장군, 벨트에선 벨테브레. 그래서 이완된 벨트를 조여라. 북벌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시고 효종 때는 하멜이란 사람이 효종 때 표류를 했는데 못 견디고 다시 서양으로 돌아와서 하멜 표류기를 썼다. 인조 때는 벨테브레가 표류를 해서 벨테브레는 조선에 정착 잘했고 그 다음 왕인 효종 때는 하멜이 표류를 했는데 얘는 정착 못하고 도망갔다.